행복과 지혜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조금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자가 되려면 벙어리가 되라.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어딘가 황당하거나 억울한 기분이 드실 겁니다. 왜 내가 벙어리가 되어야 하지? 돈과 말이 무슨 상관이란 거야?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열심히 노력해본 돈이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내 상황이나 계획을 털어놓았다가 곤란해진 일. 겉보기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무리하게 지출했다가 카드 대금에 한숨을 쉰 일. 만약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50대 이상의 절반 이상은 노후 자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남는 게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토록 열심히 살아온 우리의 삶에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까요? 혹시 말 한마디 때문에, 허세와 과시 때문에, 또는 성급함 때문에 여러분의 재산이 새어나가고 있진 않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말의 무게와 신중함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자가 되려면 벙어리가 되라는 주제를 5가지 핵심 주장으로 풀어갈 겁니다. 정보를 지키고 허세를 버리고 인내심을 기르며 끊임없이 배우고 신뢰를 쌓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 삶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가치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가치는 여러분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행복과 지혜가 무한히 확장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더욱 성장시킬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 왜 입을 닫아야 하는지 그 진짜 이유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보를 지켜라. 말은 곧 돈이다. 여러분은 혹시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을 들어보셨나요? 말은 가볍게 나오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의 소중한 기회와 재산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정보는 돈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정보만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그 정보를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김 대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작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정말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상권이 발전할 지역의 정보를 우연히 먼저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김 대표는 그 기쁨에 도취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 곧 값이 뛸 거야. 나도 거기 투자할 생각이야. 라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정보를 들은 사람들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김 대표가 살 계획이었던 땅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모두 사들여 버렸고 그마저도 몇 배나 오른 가격으로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는 기회를 놓쳤고 손해만 입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정보는 곧 힘이며 그 힘을 지키지 못하면 자신의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이겁니다. 말을 줄이고
정보를 지키는 사람만이 진짜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고 조용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허둥지둥 떠들며 이거 대박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위험한 길로 들어서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의 계획을 함부로 공개하지 마세요. 좋은 기회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을 때는 마음이 들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입을 닫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둘째,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정보를 공유하세요. 나만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면 결국 내 손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계획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의 무게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허세를 버리고 내실을 다지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세를 버려라. 진짜 부자는 조용하다. 여러분, 혹시 겉보기에 화려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SNS에서 보이는 호화로운 여행 사진,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누군가는 그런 삶을 동경하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화려함이 진짜 부의 상징일까요? 오늘은 이런 허세의 함정에 빠진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허세명 씨입니다. 허세명 씨는 젊은 시절부터 명품을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 사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허세명 씨의 하루는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에는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출근을 준비하고 출퇴근할 때는 할부로 산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만족감을 느끼곤 했죠. 친구들과 만나는 날이면 더 과했습니다. 비싼 식당에서 밥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SNS에 자랑처럼 올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허세명 씨의 수입이 이런 화려함을 감당할 만큼 많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카드로 버티며 소비를 이어갔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40대 중반에 들어서자 허세명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카드 빚을 갚기 위해 허세명 씨는 애지중지하던 외제차를 팔고 명품 가방을 중고 사이트에 내놓아야 했습니다. 허세명 씨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허세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의 만족을 위해 허세를 부리면 결국 그 대가는 자신의 삶에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반면 진짜 부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자들은 자신이 가진 돈을 보여주기보다는 그 돈을 불리는 데 집중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에 신경 쓰지 않고 절제된 소비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죠. 워런 버핏을 아시죠? 세계적인 부자인 그가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는 이유는 돈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키고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허세명 씨처럼 허세에 지출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결심해야 할 때입니다. 겉모습보다 내실을 다져라. 부자의 첫걸음은 허세를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덕목인 인내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 인내심을 기르라. 부의 축적은 시간이 걸린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빠르게 돈을 벌고 싶다. 한 방에 인생을 바꾸고 싶다. 요즘처럼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단기간에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는 결코 단기간에 쌓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리며 묵묵히 준비하는 사람만이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인내심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준비하고 행동하며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급함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실수를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단기적인 수익만을 쫓아다니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럼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큰 결실을 위해 묵묵히 기다리시겠습니까? 한 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우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대 초반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단기 수익을 노리고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지만 시장의 등락에 휘둘려 큰 손실을 봤던 것이죠. 이때 주변에서는 그를 비웃었습니다. 주식이 돈이 된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해. 주변의 비아냥과 실패의 상처는 컸지만 송현우 씨는 그 경험을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나아가자. 그 후 그는 월급의 일부를 차곡차곡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소비를 멀리하고 여유가 생길 때마다 장기적인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하루 2,000원의 커피값을 아껴 저축하고 남들이 명품이나 외제차를 살 때 그는 차근차근 자신의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년이 지나 그의 자산은 복리의 힘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소한 금액이었지만 15년이 지나자 그의 저축과 투자는 그를 경제적 자유로 이끌었습니다. 송현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렸기 때문에 얻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불을 쌓는 과정은 마치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정성을 쏟아야 언젠가 큰 나무로 성장하듯이 부의 축적에도 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내심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장기 목표를 세우세요. 부자가 되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수치화하고 날짜를 정하세요. 예를 들어 10년 안에 1억 원을 모으겠다고 명확히 세우면 조급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작은 성공에 집중하세요. 큰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저축 목표를 달성하거나 작은 투자를 성공시키면 스스로의 성취감이 커지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복리의 원리를 이해하세요.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눈앞의 작은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꾸준히 투자하면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넷째,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시장의 등락에 흔들리지 마세요. 주식이 오르내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때로는 기회를 잡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이는 법입니다. 인내하며 지식을 쌓고 경제 흐름을 공부한 사람만이 진짜 기회를 알아보고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유혹에 흔들리며 시간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차근차근 나아가며 더 큰 결실을 기다리시겠습니까? 부를 이루는 길은 결코 단순하지도 빠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꾸준한 인내와 노력이 여러분을 원하는 목표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어떻게 부의 축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 끊임없이 배워라. 배움이 곧 부를 만든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배울 게 없지.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온라인 결제, 인공지능까지. 세상은 지금 여러분이 알던 모습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배움을 멈춘 사람은 이런 변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배움을 멈춘 순간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고 맙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변화에 적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멈춘 채로 세상이 변하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계신가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끊임없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익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이정민 씨 55세. 그는 한때 동네에서 작은 옷 가게를 운영하며 나름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출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정민 씨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온라인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우리 가게에 오면 다들 직접 보고 사겠지. 하지만 세상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동네 가게를 찾지 않았고 스마트폰 하나로 손쉽게 쇼핑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점점 적자로 돌아섰고 정민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민 씨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결심합니다. 배우자. 늦었지만 배워보자. 그는 낮에는 가게를 운영하고 밤에는 컴퓨터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우스를 움직이는 법조차 서툴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온라인 마케팅, 상품 등록 방법까지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죠. 시간이 흘러 그는 마침내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동네에서 팔리던 옷들이 온라인을 통해 전국으로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1년이 지나자 매출은 이전 가게의 2배 이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정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 배운다는 건 핑계였어요. 배움을 시작하고 나니 새로운 세상이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배우기 시작하면 변화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움을 실천해야 할까요? 여기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책을 읽으세요. 부의 원리, 경제 흐름, 기술 변화에 대한 책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하루에 30분만 투자해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활용법부터 온라인 투자, 디지털 플랫폼 사용까지 지금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세요. 강연, 세미나, 온라인 강좌를 통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으세요.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큰 배움이 됩니다. 넷째,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배운 것을 바로 실천해 보세요. 직접 해보는 경험이 가장 큰 배움입니다. 물론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여러분, 배우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자세입니다. 세상은 결코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배움이 없으면 기회도 보이지 않지만 배움을 시작하는 순간 세상은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배움을 멈춘 순간 성장은 끝난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씩 배워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겠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 새로운 기회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만이 시대의 변화를 읽고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지식,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신뢰를 쌓고 관계를 만드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혼자 힘으로 성공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와 신뢰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5. 신뢰를 쌓아라. 네트워크가 부를 만든다. 여러분, 이런 속담을 아시나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부자가 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를 축적하는 과정은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를 쌓고 좋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자신을 지지해줄 사람들과 함께 성장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난 혼자 힘으로 성공할 거야.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는 새로운 기회와 더 큰 부를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씨는 작은 건설사를 운영하던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회사는 그럭저럭 돌아갔지만 큰 성장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영철 씨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역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입찰 기회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본과 인맥이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대기업이 다 먹어.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영철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평소 신뢰를 기반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왔던 것이 큰 자산이 되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협력업체 사장님들, 은행 담당자, 그리고 작은 거래처에 이르기까지 그는 정직하게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쌓아왔던 것이죠. 그는 그들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영철 씨가 쌓아온 신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거래처는 믿음을 갖고 재료를 외상으로 제공해 주었고, 은행 담당자는 융자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프로젝트는 결국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박영철 씨는 회사를 2배 이상 성장시키며 지역 내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걱정하기보단 신뢰를 쌓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신뢰는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쌓은 네트워크는 부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일도 함께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뢰를 쌓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할까요? 첫째, 정직하게 행동하세요.
신뢰의 기본은 정직함입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노력하세요. 정직한 사람에게는 결국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세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도움을 주려는 자세가 신뢰를 쌓는 첫걸음입니다. 셋째, 먼저 베푸세요. 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을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베풀면 언젠가는 그 신뢰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드세요. 가볍고 얕은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짜 미소나 말이 아니라 진심을 전할 때 비로소 신뢰는 싹틉니다. 물론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베풀기만 하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베푼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더 큰 신뢰와 기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신뢰는 시간을 들여 쌓아야 하지만 한 번 쌓이면 그 어떤 자산보다 가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를 잃으면 다시 얻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보다 신뢰를 먼저 쌓으세요. 신뢰가 쌓이면 관계가 만들어지고 관계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길이며 그 길을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자가 되려면 벙어리가 되라는 주제를 통해 5가지 중요한 원칙을 나눴습니다. 첫째, 정보를 지키는 것. 말이 곧 돈이 될 수 있기에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둘째, 허세를 버리고 내실을 다지는 것. 보여주기식 소비를 멈추고 진짜 가치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인내심을 기르는 것. 부의 축적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함과 기다림이 큰 결실을 가져다 줍니다. 넷째, 끊임없이 배우는 것.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고 기회를 잡기 위해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를 쌓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부를 이루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이 모든 원칙은 결국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말을 줄이고 행동을 신중히 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를 쌓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부자의 길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며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